자, 다음은 문항 3번 선생님하고 한번 확인하고 관련된 주제 선생님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모의고사 문제를 제시를 하지 못하는 거는 이게 사설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냥 말로 풀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의고사 문제북 옆에 같이 두고 같이 문제 선생님 읽을 때 같이 문제 보면서 문항 확인하고 관련된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우선 문항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 과정에서 나타난 공통된 특징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의 삼국은 여러 부가 모여서 구성한 연맹체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삼국은 처음에 연맹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내용을 선생님 필기하면서 삼국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 부로 모성된 연맹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부의 지배자는 영역과 백성을 거느리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임명한다. 부가 여러분 여러 가지 부가 이렇게 있겠죠. 우선 예를 들어서 부여에는 사출도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이 사출도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부는 그 부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관리를 두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부 위에는 당연히 왕이 있겠죠. 왕 아래에 여러 개의 부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연맹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들은 힘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다음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도 왕은 있었으나 왕의 권한은 각 부를 아우를 만큼 크지 않았다. 근데 이제 그 뒤에 기역에 줄이 쳐져 있죠. 그러나 삼국이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적 지배체제를 갖춰나가면서 각 부의 세력은 점차 약화되고 왕권은 강화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삼국에서 이제 이 부의 힘들이 약해지게 되고 이 왕의 권한이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부들이 이 왕 밑에 신하로 편입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앙 집권 체제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이 왕의 권한이 강해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삼국에서 보기를 보면은 기역 율령이 반포되었다. 맞습니다. 여러 나라의 체제가 정비되는 강용에서 율령, 법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령이 반포가 되고 종교가 수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고대의 천신 신앙을 대체할 만한 신앙이 불교라고 했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불교를 수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답이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비변사 요거는 우리 이제 조선시대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변사 듣게 되면 요거는 조선시대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리을, 철제 무기와 농기구가 보급되었다. 요거는 철기시대의 공통된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중앙집권 체제와 관련된 설명은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각 나라 삼국에서 중앙집권 체제가 성립될 때 여러 왕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율령이 반포되고 불교가 수용된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의 왕들을 중심으로 선생님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는 이 태조가 나오는데 태조 때 계류부 고씨가 왕위를 독점 세습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고국 천황 때가 되면은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변경이 된다. 그 다음에 부자 상속제가 확립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4번을 여러분이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겠죠. 이 4번의 내용을 보면은 소수리망 때 전진과 교류하면서 뭘 한다고 돼 있나요? 불교를 수용하고 교육기관이 태학이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율령이 반포가 된다. 중앙 집권 체제가 마련이 되고 왕의 권한이 강해지는 시기구나. 고구려는 어느 왕 때다? 소수리 왕 때다. 그 다음에 백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는 고이왕 때 관등과 공복을 제정했고 율령을 반포했다라고 여기 이제 나오지만은 여러분이 제일 전성기는 근초고왕 때이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초고왕 때는
여기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키고 그 다음에 왕위의 부자 상속제가 확립이 되고 요서 반동 반도 규수 지역으로 진출했다. 그 다음에 침류왕 때 백제는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백제는 여러 왕에 흩어져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성기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죠. 4세기 전성기, 그래서 백제 근초고왕 때 전성기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 마리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던 왕 뇌물마리간 때 김씨가 독점 왕위를 세습했고 지증왕 때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하고 왕을 사용한다라는 사실 기억하면 되고 이 법흥왕 때 병부가 설치되고 율령이 반포되었다. 그 다음 불교가 공인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EBS에 있는 자료를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는데요. 삼국의 중앙집권 체제 정비와 관련돼서 모아놓은 자료입니다. 소수리망 때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전진의 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파견하여 임금에게 불상과 경문을 보내왔다. 그 다음 임금이 사신을 보내서 살해하고 토산물을 바쳤다. 태학을 세웠다. 그 다음에 소수리망 3년 처음으로 율령을 반포했다. 고이왕 나오면 이거는 백제죠. 백제와 관련해서 공복을 제정하고 관료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법흥왕 때 율령 반포했다, 공복 제정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삼국이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통치 제도를 정비한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평양성 공격 받았다라는 거는 아까 전에 선생님하고 같이 봤습니다. 누구였어요?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근초고왕 때 공격을 강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소수리만 그 이후에 불교 수용, 여기 중요하죠. 불교 수용, 그 다음 태학 설립, 율령 방포, 통치 질서 확립해 나갔다. 그 다음에 고이왕 때 자평 중심으로 하는 관료 체제 기틀 마련됐지만 전성기는 누구다? 근초고왕 때다. 기억하면 되고 6세기 법흥왕 때 율령 방포, 공복 제정 같은 통치체제 정비했다라는 내용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공통된 특징을 물어봤지만은 만약에 문제가 다른 형식으로 나온다면은 각각 나라의 특징이나 각 나라의 전성기 같은 것들도 물을 수 있으니까 그거와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이 교과서 중심으로 해서 학습지 중심으로 해서 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문항은 여기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